학생이 생수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게 답해요. 다른 답할 해주세요. 며칠일까요? 부바커 설립 오! 이거 들었어요. 네. 아, 선물 보내드려요. 7월 달을 좋아해서. 사실 여름 싫어가지고 우리 되게 불쾌하잖아요. 너무 덥고 기억이 올라올 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 걸어올 때. 근데 저는 이제 여름 좋아해서. 그래서 줄라이하고 오거스트 있잖아요. 줄라이가 이뻐요? 오거스트가 이뻐요? 줄라이가 맞잖아요. 그래서 줄라이. 예측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이랑 이름을 매칭하지 못해서 조금 이따 질문 드릴 때 아마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긴 하지만 저도 잘 모르는 과제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해결 못해가지고 뛰어다니긴 하지만 여하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우선은 한번 열어볼게요. 이건 2시간을 쓸 수 있잖아요. 네, 저는 학교 강의는 안 해봤지만 늦게까지 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작을 이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은 찐만 살아남는다. 가짜는 그냥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공부할 시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자료를 보고 여러분의 제목 금정구 자전거 도로의 현황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너무 멋진 주제예요. 멋진 주제이긴 한데 이 주제를 왜 정했으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뾰족한 무엇인가가 없다면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풀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안을 한다고 정책이 바뀔까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똑똑하고 학교에서 안 배우니까. 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사회 나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막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배우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안한다고 정책이 바뀔까? 캠페인 하면은 뭔가 좀 변화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하기에는 좀 우리는 아직 아는 것도 많이 없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우리가 뭔가 진행을 하고 있다가 부딪히지 않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청소년이 뭔가 제안을 하잖아요. 그럼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좀 놀랍니다. 그러면서 뭔가 해주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제가 아무리 금정구에 가서 이거 바꿔주세요. 또 뭐 불편해요.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얘기해도 별로 안 통해요. 그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도 바꿔주면 좋죠. 지금 예산에는 좀 어렵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를 좀 해볼게요. 뭐 이런 식. 그리고 산재인의 현안이 너무 많아서 자전거는 늘 아주 뒷전이에요. 왜냐면 부산은 차량 중심 도시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얘기하면 일단 긴장합니다. 왜 그렇지? 어쨌든 긴장해요.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또 실효성 없게 뭔가 실행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길에 가서 설문조사를 받아. 아무한테나. 그것도 의미가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어르신들은 좀 그런 거 잘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 나이도 나이지만 어떤 문제적 사고를 가지는지 판적 사고를 하는지가 중요해요. 또는 어떤 태도를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뻔한 소리긴 한데 여하튼 이 세 번째 방향성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힘이 있다. 제가 이게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요. 여러분이 오후 축승팀은 어떤 이름이에요? 오후 축승. 비가 온 뒤에 영어가 정한다.
뜻은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많지만 이제 그 뒤에 결과는 결국 아름답고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팀원별로 내가 뭘 할지에 대한 과제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한재경님? 네, 재경님이 프로젝트 관리 발표를 적혀 있었고, 성진님은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진행했고, 성현님은 도서를 선정하고 제일 궁금했어요. 이게. 어쨌든 나중에 물어볼게요. 도서 토론도 했고, 재영님은 현장 답사하고 결과 적용을 했고, 예, 이렇게 했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잠깐 몇 개만 할게요. 제가 알아야 도와줄 수 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진짜로 궁금한 거예요. 이 주제를 하자. 누가 먼저 얘기했을까요? 네, 재경님이 했어. 평소에 자전거를 조금 타시나요? 이제 고등학교 뭐 중학교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탄 빈도가 줄긴 줄었지만 어릴 때 자전거 타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해운대 엄청 많이 놀러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제가 해운대에 갔을 때도 금정구에는 온천천이 있잖아요. 온천천에는 자전거 도로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이제 해운대구에는 그냥 저희가 인도 옆에도 흔히 자전거 도로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서 근데 거기서는 자전거 타기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서 그러면 그때는 부모님들이랑 아니면 혼자 친구들이랑 타고 금정에서 타고 온천천 지나서 해운대까지 왔다는 네. 말씀이시죠? 저도 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저기 스폰 체육공원에 수요일마다 다시 여기 몇년 지나는 수요일마다 그 여성 교실을 하거든요. 어머니들 자전거 못 타시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어머니들이 가르쳐드리거든요.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근데 못 타고 오는 게 자전거 타고 저 해운대 멀긴 하지만 사실 버스 타면 1시간 40분 자전거 타면 1시간 20분 빨라.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 재경님 내가 발표 자료를 보니까 도로에서 자전거를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이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일단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인도나 이런 데서 자전거를 타기에 어려운 상황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로에서 타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도로에서 타는 사람들이 꼭 어른뿐만 아니라 주로 어린이들 그냥 청소년들이 도로에서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 바로 옆 크기 선 있잖아요. 거기서 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성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 재경님은 안전하게 자전거를 우리도 이용했으면 좋겠다. 특히 청소년한테는 이게 더 문제가 크다는 옛날에 탔지만 요즘은 위험해서 타지도 못하고 있고 여러 환경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이제 안전하게 타고 싶다라는 건 이해했어. 근데 갑자기 이제 발표 자료에 뭐가 나왔냐면 그 생태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자전거를 이용을 많이 하면 환경적으로 유익하니까 그 얘기를 쓴 거죠. 일단 안전으로만 저희가 몰아붙이기에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요즘에 환경이 굉장히 이슈다 보니까 자전거랑 환경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환경이랑 같이 연관을 줬어요. 선생님이 좋아요. 뭐 안전만 해서 조금 보통 자전거 이꼴 환경 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기도 하고 또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생태에. 자, 나 갑자기 생태는 뭐?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안전거리가 충분할 것 같다 생각도 했어요.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거였고요. 그럼 향후에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싶은 정도 풀고 있죠. 네. 자, 우리 성진님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진행하셨잖아요. 그 설문조사 질문이 4가지가 있었어요. 네, 4가지. 그 질문을 누가 받았어요? 선생님하고 저희 다 같이 이게 좀 필요한 질문이겠다. 그래서 우리도 불편해요.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제 내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중복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2개 답변을 된다.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문항이 4개였으면은 중복으로 대답해도 되게끔 설정해 놓죠. 이 문제점 같은 것들은 문제점 같은 중복으로 하고 지역, 나이 같은 거는 중복 말고 하나만. 네. 어쨌든 그 통계 자료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떻게 집계된 건지가 조금 의아했어요. 나중에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진님이 생각하는 개선이 시급한 문제는 바로 답하기. 자전거 도로 일단 상태가 좀 안 좋다고. 상태가. 또 인식도 자전거 도로인데 사람들이 도로가 좁으니까 돌아다니고 하면 자전거 도로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인도로 해서 피해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점 때문에. 발표 자료에 잘 안 나타났지만 제대로 간파하고 있네. 저는 발표 자료를 보고 도로 구조 시스템 인프라 문제만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 2번째 말에 붙인 인식 문제도 있어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그리고 친구들이 왜 카톡 캡처였나요? 이거 네, 그거 여기 엄청 글이 많았는데 네. 그 복구 설문조사에서 기타 의견 같은 것들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은행에 이거 적혀져 있는 거를 복구해가지고 그냥 카톡 형식으로 협을 하고. 카톡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그래서 친구들 이야기만 들어본 거 이 생각을 했거든요. 주로 이거 104명을 인터뷰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주로 고등학생이 많았습니다. 학생들 대부분 학교 친구들 네. 104명. 좀 유의미한 답변이라고 느낀 거 뭐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 이거는 조금 답변이 조금 정책적으로 금방 바꿔줄 수도 있겠다. 의미 있는 유의미한 답변이 있었어요. 자전거 도로 이렇게 개선하는 게 조금 돈이 좀 들잖아요. 도로.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 무조건 예산 때문에 조금 다 가능성은 그렇게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 질문한 이유는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찐이네. 진짜 타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코너 구간 거울 설치를 통해서 시야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 사실 그게 조금 크잖아요. 코너에 갈 때에 우리가 차와에 보이지 않게 딱 접점이 있는 부분으로 사고가 제일 많았어요. 이건 실제로 타보지 않으면 그 말이 안 나오고 거울만 있어도 살 수 있는데 거울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은 그분이 뭐라고 했냐. 그리고 자전거라고 뭐 이렇게 써놔서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진짜 타는 친구구나. 이런 답변은 되게 유의미하네 생각했고 또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분리해 주세요. 이런 것들도 당장 실효성은 없지만 앞으로 향해야 할 방향성이어서 의미 있다. 우리 성현님. 네. 책 선정 성현님 되시는군요. 책 선정 자체는 다 같이 약간 네, 이야기하고 찾아보면서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도로 위 온실가스랑 탄소 중립과 자동차 없는 도시 아니면은 ESG 경영 뭐 이렇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도 책이에요. 다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네. 책은 한 권이에요. 이 책은 한번 어떤 책? 도로 위 온실가스? 아니요. 탄소 중립과 자동차 없는 도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탄소 중립이라는 책 안에 네. 그 내용들이 각 분야마다 챕터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 중에 관련된 부분 내용을 정리해서 한 권이네요. 예. 이제 이해했어요. 이거 좀 ESG 경영이 뭐 이런 예. 책을 읽고 나서 좀 도움됐어요.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알게 된 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기억에 남는 게 다른 나라들 예시 같은 거. 네, 맞아요. 사례. 예. 네. 이제 약간 딴 나라들 몇몇 나라들이 자동차 사용료를 줄이고 자전거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료를 늘리는 여러 정책적인 방법들을 봤는데 사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프랑스 파리가 또 최근부터 약간 친환경적인 도시를 구성하겠다고
자전거의 친화적인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만으로 15분 거리 안에서 대부분의 약간 뭐 의료든 약간 음식이든 그런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도시를 구성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약간 그런 사례들이 되게 인상 깊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하다. 부산시도 15분 도시 정책 추진하고 있는 거 알아요? 부산시도 있어요. 네. 박형준 시장의 최대 큰 핵심 정책까지. 근데 처음에 시작은 15분 도시는 15분 도시 거의 이꼴 자전거거든요. 사실 파리에서 시작한. 이달고 시장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부산도 이제 도입하려고 했어. 근데 부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행으로 바꿔왔어. 보행정책. 안전한 보행정책으로 변화. 그래서 자전거가 처음에는 그 정책을 소개하는 브로슈어나 이런 것들이 자전거 다 있었거든요. 근데 2년 지나고 나서 자전거 정책 삭제, 그 다음에 사람 걷는 모습으로 아쉽게. 하지만 핵심 구역을 하나 만들긴 했어. 여러분 단강동이라는 곳 알아요? 네, 계급. 거기에 일부 구역에 자전거 도로 정비하고 자전거 길이 없었거든요. 도로 위에 PM이랑 자전거 도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스테이션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일부 핵심 구간 하나 만들어내긴 했지만 결국 크게는 제가 못했죠. 워낙 어려워. 부산이 너무 도로자체가 협소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도시. 고맙습니다. 재영님이 얘기해 주신 거 재영님이 아니지. 서현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은 안 돼요. 재영님의 현장 답사 개인 및 결과 정리. 현장 답사 그럼 앞에 이제 자전거 같이 친구들 전부 4명 자전거 같이 타고 가신 거예요? 선생님 총 5명. 그러면은 어느 구간에 탔어요? 금정구 여기부터 시작해서 네. 전형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지해서 했는데 한 팀은 부서역에서 저 주시 쪽을 보고 네. 다른 한 팀은 이제 부산대역에서 장면 그쪽 부산대에서 장정, 그다음에 주시라고 부산역이 있는 거기에 살짝 오르막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가 제일 제가 자전거 이렇게 쭉 타고 오다가 갑자기 주시에 자전거 이렇게 쭉 끊기잖아요. 이제 수영강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때부터 살짝 기분 나쁜 오르막이 쭉 이어지는데 그 구간에 가셨구나. 그래서 단절되는 구간이 좀 많다고 느끼셨고 여러 가지 이용시설이라고 하기에는 구조들이 오히려 위협이 되는 것들이 있었다고 했죠. 예를 들어 볼라드 같은 네네 그런 거 쓰셨고 불법 주정차도 있었고 막상 가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가 워낙 되어 있으니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보도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분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준비를 잘하고 계시다라는 결론을 지금 제가 지문에서 이제 받았어요. 근데 난 이제 다음 과연 문제의 원인이 자전거 길일까? 인프라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대한민국 행정도시 세종시에 제가 일을 하고 나가는데 거기는 완전 계획된 도시잖아요. 부산처럼 인구 밀도가 높지만 도로도 넓지 나중에 정부적으로 제대로 체계화해서 만든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길이 너무 완벽합니다. 근데 자전거 타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저. 진짜 저 길에 사람이 자전거 길을 쫙쫙 있는데 실제로 타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대부분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전거 도로는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준다고 해서 꼭 타는 것만은 아니라고 자전거 정책하시는 분들은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나로만은 안 되네. 뭔가 하나의 제대로 된 문화를 만들려면 시스템도 갖추어져야 되지만 사람들의 인식, 문제인식이나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방향이나 그다음에 그걸 갖추어진 문화, 자전거 문화라는 거 우리는 자동차 문화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는 인식했어.
그리고 우리만 인식한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부산 사람들. 부산은 안 돼. 바꿔야 돼. 그리고 어르신들이든 친구들 인터뷰했을 때 길에서 인터뷰해보면 다 똑같은 데로 갑니다. 부산은. 길을 좀 넓혀줘야지. 에이, 사람들은 자전거 길도 모르고 막 갑자기 튀어 들어오고 너무 위험하고 자전거는 자전거길 제대로 가고 있는데 걷는 사람들은 뭐야? 막 이래. 근데 또 보행하는 사람들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혐오합니다. 혐오. 잘한다는 표현도 혐오성 표현이잖아요. 혐오하는 이유는 타는 사람들이 너무 개념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보도랑 자전거 도로랑 어떻게 의도치 않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조심을 하든지 천천히 가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뒤에서 내가 좀 빨리 가야 되는 경우라면 앞에 가는 보행자한테 죄송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따릉이 탕탕탕 해. 그러면 이제 뒤에서 누가 따릉 하는 순간 바로 그 보행자는 바로 뚫어주고 뭐야? 바로 그런 갈등 문제들이 너무 크다는 거죠. 특히 부산.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딱 하나 인프라로만 안 보면 해결 방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 있다. 다들 그냥 모자 보고는 모자라고 저거 그냥 모자잖아. 본질은 코끼리가 안에 있잖아요. 모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핵심이나 본질은 다를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나중에 여러분이랑 세 번째 파트로 얘기하고 싶은 파트거든요. 근데 사실 자전거를 조금 더 알아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자전거 피임 교육을 작년에 했는데 여러분처럼 고등학생 이제 이런 강의실에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알고 나면은 혹시 저 뒤에 친구 자전거 타요. 자전거 타게 생겼는데 타고 다니죠. 잘 옆에 친구도 자주 타는 친구죠. 타는 친구들이 더 관심 많아. 근데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제 이렇게 앉혀놓고 교육을 해요. 그리고 타는 친구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해주면 저 친구들이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을 끌어와야 돼요. 저 친구들을 바꿀 의사도 충분히 있고 열정도 있거든요. 자, 이거를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간단하게 자전거가 무엇인지를 조금 안전교육을 겸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2시 56분이잖아요. 한 15분에서 20분만 얘기하고 잠깐 쉬고 우리 하던 이야기 토론을 해서 마지막에 약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입니다. 선생님 혹시 가능하시면 불을 살짝 줄여주실까요? 오늘은 분예고등학교 왔는데 너무 행복해요. 서울은 친한 사람도 없고 얼굴도 잘 보이고요. 그리고 전 사투리도 많이 써가지고요. 좀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서울이 아닌 부산에 와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해운대구에 있는 해동중학교였나? 그때 한번 하고요. 분예고등학교가 중학생. 부산 왜 이렇게 안 해줘? 제가 교육청 담당자랑 교육감님을 2번 만났거든요. 옛날 교육감님 친구. 그래도 제가 자전거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 뒤에 타는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그랬는데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요? 길이 안 좋아서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길이 안 좋아서 해야 하잖아요. 길이 안 좋아서 안 타야 된다입니다. 결론이 그래요. 자, 결국 어쨌든 부산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저는 줄라이 좀 옛날 자료이긴 하네요. 작년 사진 제가 쓴 거거든요. 자전거 타는 거는 상당히 요즘 힙하다고 합니다. 옛날이랑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이런 만화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혹시 만화책 뭔지 아시는 분? 윈드브레이커. 윈드브레이커. 이것 때문에 그런지 다들 되게 핫하게 생각합니다. 자, 윈드브레이커. 그리고 제가 자전거 교육을 하는데 자전거 교육이 뭐지? 자전거를 타는 걸 도와줘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 잘 없긴 한데 특히
약간 이거 남녀 차별이 아니라 여자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자전거 못하는 친구는 한 10명 중에 5명 정도, 50%는 못합니다. 배운 적이 없어. 필요하지도 않았고, 특히 긍정고에 넓은 데가 탈 데가 없어서 못 배웠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은 공부 잘하잖아요. 대학을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유학을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 중국도 가고. 그런데 캠퍼스가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PM이나 전기자전거로 다니는 거예요. 강의실 이동하고. 근데 자전거를 못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자전거를 빨리 배워야 된다. 그런 것들도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결국 필요할 수 있다. 지금은 별로 안 친해도 큰 관계는 없지만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환경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아주 생태 친환적인 이동수단이죠. 이분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뉴스에 하도 나와서 제가 봤습니다. 옛날에 BTS 슈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사고를 냈거든요. 사고를 냈어. 무슨 사고가 있었냐면요. 이분은 또 알아요. 제시 링가드. 이분도 사고를 냈어. 사고는 아니야. 킥보드를 타고 이제 술집 앞에서 이렇게 모자를 헤매놨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술 먹고 음주운전 했을 뿐더러 헬멧도 안 썼다. 응? 킥보드 타면 헬멧 써야 하나? 그냥 우리를 추측할 수 있게 써야 된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저게 제약이 있는지 아직 우리 잘 모르죠. 벌금이 있는지는. 여하튼 문제가 있었습니다. 2가지 케이스. 그래서 우리는 알기는 해요. 근데 실제 행동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어른들도 똑같아. 아이들은 그걸 못합니다. 특히 어른들. PM이 뭐죠? 동력 있는 네네. 그쵸. 네, 맞아요. 뭐 이렇게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지만 뭐 전동 킥보드도 있겠고 전기자전거도 있겠고 그런 거. 청소년이 10명 중에 7명이 청소년이 탔던 거예요. 당연히 10명 중에 7명이 청소년이 사망사고가 있는 거죠. 청소년이 왜 이렇게 많이 타지? 야, 이거 참 너무하잖아요. 여자친구는 헬멧도 안 쓰고 자기는요. 어쨌든 그래서 10, 20대 사고율이 이렇게 높다. 이렇게 타는 모습이 옛날에는 많은데 요즘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어. 헬멧을 강하게 조금 단속했어요. 부산시에서 작년부터. 안 쓰면은 풀어서 벌금도 물게요. 그러니까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PM 업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옛날에 1000대를 부산에 놓았다면 지금은 300대 넘고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구간은 아예 못하게끔 통행 금지로 법제화시켰고요. 현재.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지. 저 친구들 왜 저래? 젊은 것들 할 때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으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청소년들이 왜 그러는지를 봐야 하는데 왜 그런지는 안 봐. 행동만 보죠. 문제 있다. 그러면 제가 교육을 할 때는 청소년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내 앞쪽에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편두체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위험 행동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통제가 안 됩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걸 알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 그래요. 이것도 테스토스테론 이런 거 우리 많이 쓰잖아요. 원래 청소년이 그렇다. 웃긴 경주마와 같다. 우리 친구도 자전거 타시면 막 점프하고 막 이런 것도 왜 저러지? 하지만 원래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아이들이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육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례 영상을 한번 볼게요. 얼마 전 고등학생들이 탄 전동 킥보드에 길을 지나던 60대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면허도 없는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대책은 부족해 보입니다. KNN 이민재 기자입니다. 10대 청소년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신호대기 중인 차 앞을 지나쳐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바로 그때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달려오고 킥보드에 탄 청소년들은 그대로 날아갑니다. 저것도 이 미친다. 공중에서 안전모도 쓰지 않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이른바 킹랑이 문제는 여전합니다. 지난달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60대 노동자가 고등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숨졌습니다. 공유 모빌리티가 늘면서 최근 4년 동안 관련 사고는 5배 이상, 사망자는 3배나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운전면